출장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명의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아는 명의 한 분을 찾아가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사님이 인정하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명의가 많겠죠. 많은데 제가 모든 명의를 아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명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대신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더라도 저한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인터뷰하진 않을 거예요. 출발합시다. 성남의사의 우수회원 의료기관으로 됐대. 받기 어려운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만나러 가는 명의분이랑은 20몇 년 만에. 그렇죠. 98년 이후로 못 봤으니까 우리 의과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이제 전문의 딸 때 전문의 시험에서도 전국 수석했어. 엄청 어마어마하신.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이분한테 좀 찍어야 돼. 나 같은 사람 말고. 근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지. 시험을 볼 때 눈으로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이 다 나. 명의가 될 수밖에 없어. 그 기준이라는 게 아니, 내가 생각하는 명의의 기준은 일단 실력이 좋아야 돼. 전문가니까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인성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피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닥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 굿 피지션이다 그러면 어떤 실력이 좋은 의사를 보통 이야기를 의미를 해요. 굿 닥터라고 그러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좀 녹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1호 명의는 굿 피지션이자 굿 닥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기 갑시다. 정신과. 정신과. 어.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러니까 나도 오면서 세모니까 우리 인턴 이후로 못 만나지 않았나? 뭐 레지던트 때 뭐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나 만났겠지. 한 20몇 년 만에 만나는 거지. 우리 나 PD. 네. 채널의 첫 번째 명의 선생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정현 원장님이라고 정신과를 개원하신 지가 20년 넘으셨고 섭식장애 전문이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현 원장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생로병사, KBS 추정 60분 생로병사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그 거. 정도. 그 정도 급 뉴스, 아니면 뉴스. 섭외가 들어와도 안 나가십니다. 근데 우리 채널이 이렇게 섭외를 했다는 거는 저의 또 섭외 능력.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방송국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특수한 분야를 하니까요. 근데 대체로 자극적으로 다루려고 하세요. 이해는 돼요. 방송이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시는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편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심각한 환자분들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편견을 가지게 될까봐 안 나갔던 거죠. 제가 오면서 이야기했던 명예의 두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하죠. 아 뭐예요? 명예 조건 뭡니까? 나중에 보세요. 섭식장애라고 하면 거식증? 거식증하고 폭식증? 폭식증. 아. 네, 거식증하고 폭식증. 아노렉시아 너보사가 거식증. 네 맞아요. 아노렉시아 불리미아, 불리미아가 폭식증. 폭식증. 아, 죽지 않아서 살아있으세요. 흔한 질병은 아니죠. 요즘 많아졌어요. 요즘 10대, 20대 젊은 여성들 중에 광범위하게 보면 한 5% 정도까지 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5%면 엄청 많은 건데. 엄청 많은 거죠. 거식증이 한 명이면 폭식증이 한 4명 정도.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다이어트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어떤 기질적인 예를 들면 유전자라든지. 그 원인을 보면은 다이어트를 아무나 그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못 하거든요. 심리적인 원인이 또 들어가죠. 다이어트에 그렇게 집착할 만큼 강력한 어떤 심리적인 불만족감이랄까? 나의 그 무엇을 체중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고하다는 뜻이니까요. 기질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게 이제 같이 작용하죠. 그러면 식이장애가 좀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1944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건강한 군인 3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음식을 밥만 먹게 한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면 물론 이제 체중도 빠지고 근육량도 빠지고 했지만 음식에 집착하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폭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장기간 식사량을 적게 하면 뇌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다이어트를 할 거냐. 그러면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 또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 굉장한 통제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체중을 빼는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왜 통제감을 음식을 줄이고 체중을 빼는 거에서 밖에 얻을 수가 없느냐. 그럼 이제 그 저변에 정신적인 이슈가 있겠죠. 자존감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하는 건 있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치료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다 보고 어느 부위부터 이렇게 잘 다루어야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게 조금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거식증하고 폭식증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때 병원에 한번 오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의외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좀 적게 해서 체중이 빠지거나 폭식 구토를 하거나 이게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또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고 학생이 공부하는 거에 지장을 받고 또 친구들 만나는 데 지장을 받고 이러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무슨 과든지 좀 비슷한 것 같네.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관절염이 엑스레이 보이는 것만으로 치료하진 않거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정신과 수업 들을 때는 굉장히 약물 치료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약동학. 맞아요. 어떤 학문적인 입장에서 머리에 이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기고 하는 일리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히려 몸이 정신을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약물이 뭐 우울증, 정신분열증, 식이장애, 공황장애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질환마다 한 90% 중요성이 있는 질환이 있고 한 20-30%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또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식이장애는 식생활이 불규칙해짐으로써 뇌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약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한 20-3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식행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다시 이 뇌기능과 신체 기능의 어떤 조화와 리듬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을 빼야만 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 수 있겠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새끼 식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차이죠. 그런 노하우는 당연히 비밀인가요? 아니요, 비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식이장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가르쳐주고 싶지만 가르쳐주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치료 과정이나 이런 거를 몸으로 직접 겪고 경험해야 그 노하우가 생기지 몇몇 말로 뭐 요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동작성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제 식이장애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제일 큰 어떤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는 실패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먹고자 하는 건 자연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트는 자연의 힘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는 식이장애라는 또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전문가로서 섭식장애를 그러면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섭식장애 치료는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청소년이기도 하고 20대 여성이기도 하지만 다시 키우는 치료하는 과정이 성숙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그쵸. 거죠. 왜냐하면 그 병이 그냥 난 게 아니라 어떤 가족 간의 문제나 그 아이의 개인의 어떤 이슈나 이런 배경 속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그 가족 간의 문제, 개인의 어떤 심리적 문제가 다루어지면 정말 병나기 전보다 아이도 좋아지고 그 가정 자체가 건강한 가정이 되거든요. 부모도 개인으로서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식증 환자였어요. 고등학생. 그때 걔가 노래방에 뭐 도우미도 막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생이 있으시죠?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존중. 좀 과하죠. 되게 살살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이 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들. 많이 생각하죠.